질문이 있습니다. 사실은 그 동영상을 빠짐없이 다 듣기는 했는데, 네네. 들을 때만 해도, 아, 이거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 많고, 그런데 그 시간이니까 자꾸 잊어져서, 일단 긴급하게 어제 저녁에 몇 가지 다시 들어보고 두 가지 질문만 정리를 했는데요. 네. 일단 첫 번째는 그 카카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후 첫 번째 시간에 네네. 그 카카오가 긴 박스권을 지나서 갑자기 상승을 했다가 결국은 그게 나중에 다시 하락을 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카카오 주식에 대해서 혹시 부대식님은 네.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적이 있다면 네. 그게 긴 박스권 후에 갑자기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했었던 어떤 이유가 파악된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카카오는 저는 긴 박스권에 있을 때 잠깐 사가지고 한 30% 정도 수익을 내고 팔았어요. 근데 카카오를 나 네이버를 제가 사지 않는 이유는 이 기업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음, 이 밸류에이션은 예를 들어서 10,000원인데 카카오나 네이버는 항상 50,000원, 60,000원 이렇게 비싼 상태에 있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어떤 기대치나 내러티브적인 면에서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나 네이버를 깊이 분석을 하지는 않았고 또 그런 미래를 맞추기는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. 그거를 5년 뒤 뭐 몇 년 뒤 것까지 다 맞출 수 있다 그러면은 주식 전 세계 돈을 아마 우리 돈이 될 텐데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. 그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에서 보면은 3년 정도 안에는 기업의 어떤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그런 1, 2년, 맥스 3년 정도의 어떤 트리거가 있나 없나를 예측할 수 있을 뿐이지, 이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장기 성장성이 어떻게 갈지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. 이 박스권에 있던 카카오 주식이 그 박스권을 뚫고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거는 그때 당시에 테크 주식이라는 주식에 돈이 몰리기 시작했어요. 미국의 팡 주식이라 그래서 F가 뭐지?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존, 넷플릭스, 페이스북이 구글 이런 식 이런 테크 주식이나 언택트 주식에 돈이 몰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상승의 바람을 탔던 거죠. 답변이 됐을까요? 그 네이버나 카카오가 네. 실제 주가를 보면 좀 이렇게 고평가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좀 전에 얘기가. 네네네. 네. 근데 그니까 카카오가 그렇게 급격한 상승을 하기 전에도 이미 고평가가 돼 있었는데, 아, 네네. 좀 전에 말씀하신 뭐 항주식, 테크 주식의 미국의 그런 영향 때문에 그랬다면 그 당시에 혹시 동일한 시기에 네. 네이버도 상당한 상승이 있었나요? 네이버 카카오가 동일한 시기에 상승이 있었지 않을까요? 아니,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. 네, 저도 잘 그걸 뭐 간단하게 단타식으로 치고 빠져서 네. 잠깐 좀 보겠습니다. 차트를 보면은 카카오가 2020년부터 본격 상승을 했거든요. 네. 네이버도 2020년이네요. 롯데가 이제 아, 코로나 시기에 테크 네네. 주식, 언택트 주식, 언택이라 그러면 뭐 인터넷 관련 이런 식이잖아요. 그런 시기에 아, 맞물려서 택이라는 게 네. 테크놀로지의 택이 아니고 콘택트 할 때 택인가요? 아, 네네, 그렇습니다. 아, 예. 그때 시기에 맞물려서 이게 둘이 본격적인 상승을 하지 않았나 네.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거는 좀 애매한 질문인데, 그 네. 매도의 기술이라는 편에서 네. 말씀하셨을 때 가치 평가를 해서 성장 네. 동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뭐가 있었냐면 네.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매수를 하면
네,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매도를 해야지 포지션을 변경하면 안 된다, 이 말씀을 하셨어요. 네, 네, 근데 이 말씀 하시면서 이제 물론 그 뒷부분에 가면은 내가 산 주식이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주가하고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, 주식하고. 네, 네,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 주식이 워낙 좋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사냥 빠져서 그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걸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, 네, 네,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그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매수를 한 주식을 산 이후에는 어차피 그 주식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? 네, 근데 네, 평가를 해보니 이게 투자 모멘텀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, 그러니까 가치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, 네, 네, 그러면 포지션이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제 생각에는. 네,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포지션 변경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. 아, 그렇지는 않고요. 제가 그 가정을 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보조 지표만 보고 투자하는 기술적 투자자들이 그 보조 지표를 보고 샀으면 보조 지표를 보고 팔아야 되는데 네. 갑자기 그 기업 분석 없이 이상재님이 말씀하신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주가가 상승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주식을 사랑하고 안 팔게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10,000원에 사서 이게 보조지표가 13,000원에 팔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13,000원까지 상승을 하면은 야, 이 주식은 정말 좋아. 2만 원 간대, 뭐 5만 원 간대, 10만 원 간대.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중간에 기업 평가를 해서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더 가져갈 수도 있죠. 근데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 말씀하신 거는 네. 그 주가 분석, 회사 기업 분석을 안 하고 상태에서 그 포지션을 변경하면 된다,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. 네, 네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다른 분들은 질문 없는지 모르겠네요.